항상 논란이 될 때 비교되는 게 이제 다른 나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만 상속세를 넣고 우리나라 상속세 있다. 상속세 없다고 이제 거론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뭐 호주, 스웨덴 이런 상속세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속세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개념. 아니면 이제 상속받은 사람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아예 상속 시점에 피식 아니 계속 첨언을 하니까 지금 첨언 4번째 첨언인데 저 5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배당 소득세 할 때 그로스업 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로스업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금 부분에 있어서 그럼 따로 분리를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현금 상속세 할 때 평가할 때 이제 20% 공제해주고 최대 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현금으로 있는 거는 어찌됐건 소득세를 낸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중과세는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저 언제 바꿨어요? 이게 애초부터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빨리 바뀌네. 저는 근데 아까 전에 부의 재분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이제 과세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정답이 없고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상속세 없는 나라 중에 스웨덴도 상속세 없더라고요. 상속세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자식이 팔 때 그때 과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오히려 재분배보다 그런 어떤 산업의 발전, 기업의 성장, 이걸 이제 저해야 한다. 저도 그런 이런 의견에서 폐지를 했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일리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 비중하고 우리나라의 집중도는 아니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웨덴 볼보도 스웨덴인데. 볼보 중국에서 인도가? 중국.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른 세금이랑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상속재산 받아가지고 나중에 팔 때 이것들은 다 이제 납세자의 의지로 할 수가 있고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세는 물론 이제 시름치름 앓다가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납세 의무자는 상속재산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빠의 재산이 내 재산인가 아닌가? 아빠의 재산이 내 거냐 아니면 남의 거냐?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많잖아요. 왜 내가 힘들게 번 돈 내 자식한테 준다는데 나라가 뺏어가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딱 그 얘기지. 가족. 그때 이제 나는 아빠 재산은 아빠 거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인 거고 만약에 아빠께 내 거가 되면 우리가 불공평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멕시코에 이제 3개월 있었잖아요. 멕시코 회계법인.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었어. 우리나라도 계속 농구 안 했어요? 동굴에서 만들고 정말 좀 열심히 했어. 막 책상에서 엎드려 자다가 혼나고 그랬어. 그리고 그분들 그래서 옛날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재산이 있다.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나한테 되게 놀라는 거. 그런 게 있어? 멕시코도 없거든. 근데 거기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인회계 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잖아.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자격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잖아. 토익 700점 넘으면 할 수 있잖아. 근데 걔네는 이게 순서 반대로 돼. 회계법인 입사를 하고 거기서 경력이 쌓여서 우리 이제 한 매니저 취급 때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법인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사를 하려면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큰 고객이다 보니까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 실제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도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금수저들만 모이겠네요. 영어를 배워야 입사를 할 수 있는데 걔네도 영어 학원이 있대. 근데 영어를 배우면 돈이 엄청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애들은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회계법인 같이 연봉이 높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이제 이런 부가 대물림 되는 건데 이런 걸 막을 수는 최후의 수단이 상속세. 있는 게 지금처럼 있는 게
숨기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숨기는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보완할 점은 많다라고 봐요. 근데 꼭 이제 죽었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꼭 이제 그때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상속받은 재산 팔 때 내도 될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재용이 삼성을 팔겠냐 이거야. 안 팔잖아.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럼 이재용의 아들은 더 큰 회사를 물려받겠지. 이게 안 팔면, 그러니까 상속세를 없애버리면 팔지 않고 계속 가업을 이어감으로써 자기들만의 초롱성을 쌓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의 그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삼성 글로벌 기업이니까 좀 국가적으로 만약에 뭐 그 중국 같이 상속세 없는 국가에 유수의 경쟁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이벤트 발생해서 세금 11조 원 내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